방사통이 어쩌다, 연관통이 어쩌다, 자골신경통이 어쩌다. 방사통이 더 넓은 개념이지만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칼 예능 의학정보 심내쇼 황진호입니다. 정책남 이게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리뷰한다, 책을 리뷰해주는 느낌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교과서 860에서 861페이지에 걸쳐서 내어오는 얘기입니다. 요통은 통증이 요추부에 국한되기도 하지만 다른 부위로 방사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다른 부위로 방사되는 통증을 방사통이라 한다. 오늘 주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방사통.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추부에서 추간판에 섬유, 윤, 인대, 관절낭, 골막 등에 의해서 통증 자극을 가하면 이 통증이 서해부나 둔부, 대퇴부, 두부는 하퇴부로 방사되기도 하는데 이를 관련통 또는 연관통증이라 부르고 요추신경근의 자극에 의해 자골신경을 따라 방사되는 통증은 자골신경통이라 부른다. 따라서 방사통이란 관련통과 자골신경통을 구별하지 않고 쓰는 용어이지만 저자에 따라서는 순수하게 요추, 천추, 신경 자극 시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의 통증을 방사통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이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글판 교과서의 맹점은 뭐냐면 이게 한글이기 때문에 읽힙니다. 근데 제가 지식이라는 거는 읽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해를 바탕으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핫하잖아요. 모든 TV에 나오는 애들 학습지는 다 메타인지 아닙니까? 읽고 자기 거로 해석해서 남한테 설명해줘야 메타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한글판 교과서는 그냥 쭉 읽으면은 공부는 했네 하는데 머리에 안 남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하나는 뭐죠? 방사통. 하나는 뭐죠? 연관통. 하나는 뭐죠? 자골신경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 짚어드리겠습니다. 방사통이 자골신경통하고 연관통을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방사통이 더 하위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더 큰 개념을 자골신경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잘못됐다는 겁니다. 방사통은 큰 개념입니다. 방사통이라는 거는 뭐냐? 디스크 하면은 두 가지죠.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다 아닙니까? 전문 용어로 하면은 요통 플러스 방사통이죠.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든 척추 의사든 방사통을 물어보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신경을 타고 전선줄까지 다리 끝까지 쭉쭉 뻗쳐 내려가는 증상을 방사통이라고 한다고 써 있잖아요. 아까 그 읽은 거에 보면 방사통이에요, 자골신경통. 둘 다 맞는 얘기죠. 처음에는 자골신경통이다 했는데 일부 저자들은 특정 신경을 따라서 가는 것을 오히려 방사통이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정의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사통이 더 넓은 개념이지만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사통이란 뭐냐? 한문으로 방자가 노을 방자입니다. 모서리 방자에다가 칠복자가 붙어서 합쳐진 말이에요. 모서리 방자라는 게 뭐냐면 쟁기를 본떠서 만든 말인데 여러 가지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칠복자라는 거는 이게 치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방사통하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럼 얘기를 다 해볼게요. 내가 여기가 아파. 왜 아프냐면 맞았어. 여기가 통증 부위가 되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막 여기까지 막 아파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통이에요? 그게 방사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통증 번짐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퍼져나가는 거를 다 방사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통은 통증이 요추부에 국한되기도 하지만 다른 부위로 방사되기도 한다. 이렇게 다른 부위로 방사되는 통증을 방사통이라 한다. 그래서 번져나가는 통증을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날 수 있어요. 자, 허리가 아파. 근데 번져나가서 발바닥이 아파. 그럼 방사통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이어져 있다 생각을 해야지 건너뛰면 안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환자가 허리 디스크만 아프면서 요통이 있으면서 엉치가 아프다고 그러거나 허벅지까지 아픕니다. 그런 현상이 왜 생기냐를 이제 그 다음에 해석해놨어요. 요추부에서는 추간판에 저기 나왔죠. 섬유윤 나왔어요. 섬유윤. 인대나 관절말, 복막 등의 통증 자극이 가하면
이 통증이 서해부나 둔부, 대퇴부, 하퇴부로 방사된다. 자, 서해부는 어디냐면 사타구니죠. 둔부는 이제 엉덩이고, 대퇴부는 여기 허벅지잖아요. 하퇴부는 다리. 자, 그러면 다시 허리가 아픈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방사되기도 하는데 이를 관련통 또는 연관통증이라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리지 않아도 종아리까지 아플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뉴루스 파이브로시스인 섬유윤, 여기 보여주세요. 섬유윤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태어됐는데도 불구하고 태어가 됐으니 튀어나오지 않았으니까 신경이 눌려요, 안 눌려요? 안 눌리는데도 연관통에 의해서 어디가 아플 수 있다고? 종아리도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관통이라고 부른다 했고, 연관통이라는 게 뭐냐면 한문으로 이을연자인데 관계관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귀자에다가 실깰 관자가 옆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귀를 서로 실로 묶어놓은 거죠. 이렇게. 자, 애뉴루스 파이브로시스하고 종아리하고 이어진 거네. 이어져 있어요? 안 이어졌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아파. 그럼 방사돼. 그 연관통이에요? 나는 이 한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귀하고 귀를 연결했잖아요. 근데 연결돼 있지 않잖아, 실제로. 근데도 연관돼 있잖아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질 때 뭐로 시작해? 정자 난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세포 한 덩어리 아니야. 걔가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우리가 번데기 모양으로 33개의 줄무늬가 생기기 시작해요. 척추가 33개이듯이 이 줄무늬 하나하나가 분화되면서 팔이 되고 다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태생학적으로 허리에 있는 애뉴루스 파이브로시스와 얘가 같은 거예요. 실제 우리가 거리감이 있어서 떨어져 있는 거지만 엄마 뱃속에서는 같은 태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관통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연관통이 있을 때 의사가 되게 힘들다, 구별하기가.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애뉴루스 파이브로스에 살짝 태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꼭 섬유륜만 뿐만 아니라 관절이 다치거나 골막이 다쳐도 똑같이 연관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종아리 저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또 남았죠. 좌골신경통. 앉을자자에 뼈골자여서 그냥 저는 엉덩이가 아픈 사람을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이 책에 있는 해석에 의하면은 튀어나온 디스크에 의해서 요추부 신경이 눌려서 그 요추부 신경의 다발이 만들어진 게 우리가 사이아틱 너브라고 하는 좌골신경이고 그 좌골신경을 따라서 통증이 생기는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방사통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연관통이랑 좌골신경통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은 방사통이라는 것을 신경이 눌려서 특정 신경이 눌려서 다리까지 저린 것으로 좁은 범위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이나 의사분들이 디스크 그러면 이퀄 방사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우리는 그렇게 써서는 원래는 이 책에 의하면은 안 되는 거죠. 정형외과 교과서에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책을 좀 정리해 드렸고 여러분들도 이제 디스크를 뒤져보면은 뭐 방사통이 어쩌다 연관통이 어쩌다 좌골신경통이 어쩌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별하면 좋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디스크 그럼 뭐라고? 방사통. 좁은 의미로 사용하셔야 아마 헷갈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는 다르다. 이렇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소중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내쇼의 황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